뉴스 읽기 잠깐 볼 건데, 신문 읽기 보면 인텔 몰락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인텔이 예전에는 어쨌든 간에 컴퓨터에서 CPU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이 CPU를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도 메모리를 만들었지. 그 CPU는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잖아요.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장치를 인텔만 독점적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되게 뭐 인텔 제국이 이렇게 구가하던 그런 기관들이 있었는데, 인텔이 지금 몰락한대요. 와, 이거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그렇게 몰락하는 건 아닌데 예전보다 그런 그 회사에 대한 세력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몰락했던 이유들 중에 결정적인 건 뭐였냐면, 중간에 판단을 그 경영주들이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죠. 경영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뭐였냐면, 그 중간에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려고 했어요. 처음에 스마트폰을 만드는 거는 결정적으로 그거잖아요. 핸드폰에다가 컴퓨터를 연결하는 거였거든요. 그럼 예전에 인텔은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를 만들었던 회사니까 스티브 잡스가 인텔에 가서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야, 우리 핸드폰 이렇게 만들 거거든. 스마트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CPU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달라, 메모리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 달라 했더니 콧방귀도 안 꼈어요. 아이, 무슨 스마트폰이 뭐 얼마나 뭐 이러고 콧방귀도 안 꼈는데, 또 어쨌든 컴퓨터에 들어간 CPU가 그때 당시에만 해도 훨씬 더 중요했고, 그때 뭐 핸드폰이 그렇게 발전할 거라는 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했는데, 그게 몇 년 지나고 나서 역전이 된 거죠.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보다 이런 스마트폰,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런 칩들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된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바뀔 줄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판단 미스에서부터 시작되고, 두 번 정도의 큰 판단 미스를 했다라는 거죠. 경영에 있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앞으로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로에 섰는데 그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인텔이 지금 몰락하고, 인텔을 이제 다른 회사에서 인텔을 합병하려는 그런 얘기까지 막 나온다라는 거죠.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이 소식을 들으면서 늘 얘기했던 것들은 뭐냐면, 생각했던 것들은,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다라는 거하고, 회사는 언젠간 망한다, 모든 회사는 망한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개별 회사 가지고 개별 회사를 선택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누구도, 애널리스트는 뭔가 그것들을 잘 분석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도, 그 누구도 어떤 회사가 진짜 대박을 칠 것이다라고 예측은 할 수 있어도 그 예측이 100% 맞을 거라는 보장은 아무도 못 한다는. 인텔도 그렇게 유명했던 인텔이 지금 이렇게 사그라들거든요. 그럼 앞으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1위 기업인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죠, 이런 회사들이 실제 지금처럼 1등, 2등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 시각으로 옮겨와서 삼성은 어떨까요? 삼성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삼성은 한 1983년도에 예전에 고 이병철 회장이며, 지금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병철 회장이 1983년에 우리도 반도체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시작해서 이건희 회장 때 대대적인 발전을 이루게 됐는데, 생각해보면 삼성이 한 반도체가 2000년도 있잖아요. 1995년도에 얼마일 것 같아요? 1,000원에 시작했어요. 주당 1,000원. 한 주당, 그게 1995년이면 지금부터 20년 전이거든요. 그럼 2000년도, 지금 2000년도 정도 되면, 지금으로 30년이죠. 그럼 2000년이면 25년 전인데, 그때 주식 가격이 7,000원 했어요. 7,000원. 그것만 보면 5년 동안 거의 뭐 7배 정도가 오른 거잖아요. 대단한 회사죠. 그런데 2000년도에 7,000원 하던 회사가, 지금 2024년이잖아요. 얼마예요? 아시잖아요. 2024년도에 지금 61,000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중간에 2018년도에 액면 분할을 했어요. 기억하시죠? 액면 분할을, 애플처럼. 액면 분할을 했는데, 액면 분할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한 주당 몇백만 원 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한 주 사기도 되게 어렵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분할을 시킨 거예요. 이게 2018년도에 일어나요. 삼성의 액면 분할이 2018년도에 몇 분의 몇으로 액면 분할을 하냐면 5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해요. 50분의 1. 그러면 지금 주가를 원래대로 액면 분할하지 않고 생각한다면, 지금 주가는
50을 곱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예요? 원래 6만 원이잖아요. 지금 6만 원이라고 칠게요. 6만 원을 치면 6, 5, 30, 300만 원인 거죠. 그렇죠. 지금 삼성 주식은 300만 원이 지금 6만 원이지만 액면 분할해서 6만 원인 거잖아요. 50분의 1로 액면 분할해서 6만 원인 거지만 실제로는 50배를 더해서 계산하면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 주식은 액면 분할하지 않았으면 한 주당 지금 3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2000년도에 얼마라고요? 7,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2000년도에서 2024년까지 약 24년 정도에 삼성은 얼마나 오른 걸까요? 얼마나? 400배가 올랐어요. 2000년에서 2024년 동안 400배가 오른 거예요. 지금 삼성에서. 막 떨어졌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그 가격이 그래요. 그러면 코로나를 지나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올랐었죠. 모든 주식들이 우린 지나고 나서. 코로나 때는 4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 4만 원대까지 삼성전자가. 근데 이게 지나고 나서 얼마까지 올랐냐면 9,000원, 9만 원을 넘었어요. 그렇죠. 9만 4천 원인가 9만 6천 원인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가격으로 봐도 400배인데 만약에 9만 5천 원 정도라고 보면 얼마예요? 500만 원대, 500배가 오른 거예요. 500배. 20년 동안 500배. 생각해보면 400배, 500. 지금 계산하면 400배예요. 20년 전보다 400배. 그러면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했다. 400억 된 거예요. 근데 20년 전에 1억 어렵잖아요. 그럼 1억, 20년 전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 40억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가끔 신문에 나오는 분들, 뭐 택시 운전기사 중에 나는 삼성전자만 모았어. 이런 분들은 그냥 내가 돈이 생기면 그냥 삼성전자만 그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어요. 근데 액수가 커지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사람들 중간에 다 나와요. 그 400배, 500배를 온전히 자기 수익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엔비디아도 똑같잖아요. 그렇게 뭐 수백 배, 수천 배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그 수익을 다 차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모든 주식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400배, 500배 오를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어쨌든 간에 시총 1등 주식이에요. 그러면 제가 늘 그랬죠. 자산의 이동은 어떻게 되냐면 돈이 이동하는, 뭔가가 가격이 올라간다, 뭔가가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새로운 돈이 막 생겨가지고 글로 다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수요에서 옮겨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다? 그럼 주식시장의 돈들은 어디로? 뭐 채권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 간다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코인시장이 떨어지면 코인시장의 그 돈들은 잠깐 뭐 저축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저축하던 돈들은 저축에 계속 있는 경우가 많고 투자하던 돈들은 투자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부동산에 있던 돈들은 부동산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가로 돈 벌면 그걸 빼가지고 상가가 안 좋으면 다른 거를 토지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투자한다라는 거지, 상가에, 우리나라가 특히 그래. 부동산에 투자한 돈이 갑자기 빠져서 주식과 채권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주식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과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되게 달라요, 성향이.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채권을 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채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금이 확보되는 거죠. 이자도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망하지 않으면. 그래서 채권도 망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예요? 국채를 사면 이건 망하지가 않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보면은 A 이상의 것들은 거의 그 정도는 망할 확률이 있지만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회사채도 우량회사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낮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시총 1위라는 회사도 결국은 망할 수 있다. 아까 봤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텔이 이러고 있어요. 인텔이 지금 몰락된다. 누군가가 인텔을 합병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게 한 10년 전만, 15년 전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였던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의 중앙처리장 CPU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는데 지금 안 좋은 얘기들이 되게 많이.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 또는 SK 하이닉스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있는 신용평가 회사 같은 경우에서 목표 주가를 뭐 예전에는 10만 5천 원 이렇게 봤는데 지금 7만 5천 원 봤더니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삼성 주식이. 삼성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많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반도체도 만들지만 가전제품도 만들고 되게 건들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헤드폰도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종들을 하다 보니 어디서 삐끗할지 모르고 들여다보니까 확실하게 어떤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파악들이 잘 안 되는 것들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삼성도 지금이 1등이지만 내 마음속에 1등이 평생 간다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쪽에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지만 이게 망하면 적어도 우리나라 다 망해. 이 정도의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거 아니면 그런 자산 아니면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개별 주식을 본다라는 것들은 불가능해요. 불가능에 가깝다가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해서 개별 주식을 나는 100% 맞출 수 있다라고 책을 쓰지만 그렇게 100% 맞춘다고 책을 쓰지도 않지만 딱 그 말이 없지만 이 사람 보면은 다 맞추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는 그 사람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게 허용되면 그 시장은 그냥 투자의 시장으로서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가 계속 단다? 그럼 누군가는 계속 잃어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계속 다는 구조가 되면 이런 것들은 모두가 시간 문제지 다 이쪽으로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다는 사람만 생기면 계속 잃는 사람들은 없어지잖아요. 계속 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는 계속 잃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투자하는 것이 망하면 뭔 큰 것이 망할 수 있다라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삼성전자도 나는 죽어도 삼성전자고 내 자식도 죽어도 삼성전자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주식에 나는 죽어도 애플이고 나는 내 아이도 애플이야.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한 종목에 내 모든 것들을 걸지 말라라는 거죠. 한 종목이 이름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나는 정말 한 종목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시총 1등을 할 거야. 미국의 시총 1등을 할 거야? 우리나라 시총 1등을 할 거야? 아니면은 S&P 500을 할 거야? 적어도 S&P 500이 망했다는 얘기 없잖아요. S&P 500은 회사가 계속 바뀌니까. 그렇잖아요. 정해져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충분한 수익률이 되더라. 어떻게 하면? 오랜 기간 하면. 그리고 의도적으로 팔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판다면 S&P 500 가지고도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S&P 500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필요해. 그럼 그걸 싼 가격에 팔을 수가 있잖아요. 이 조절만 한다면, 그리고 장기적으로만 보유한다면 개별 종목으로 가서 그 위험을 감당하느니 실질적으로 그 위험이 해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가면 수익이 꽤나 높은 것들을 선택해서 가져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투자 수익률도 높다라는 것들을 스스로가 알아요. 그 스스로가 아는 것들은 공부를 통해서도 알지만 직접 해봐야 돼요. 직접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심정으로 자산을 대할 때 어떤 심정으로요? 한 번 사면 절대 안 판다 라는 심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판다? 그럼 야 이거는 미친 거지. 어떻게 100원 하던 게 10,000원이 돼? 그럴 때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럴 때는 정리하시고 어떻게 해요? 자산은 그걸 정리하고 아주 가치가 아직도 다른 사람이 못 보고 있는 그걸 옮겨 타는 건 괜찮아요. 그래도 그때도 개별 주식은 절대 보지 마시라. 그렇죠? 다른 자산 간에 이동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균형들을 맞추는 그런 작업이라는 거죠.